주택가 한 모퉁이의 작은 술집이다. 두 사람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어느 순간 그곳으로 한 무리의 남자들이 들어선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다가와 시비를 건다. 말투는 무례하고 태도는 공격적이다. 누가 봐도 싸움이 시작될 상황이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목소리는 낮고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문을 잠근다. 그리고 말한다. Manners makes men. 그리고 무슨 뜻인지 아냐고. 가르쳐 주겠다고 한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뀐다. 그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는 기준을 꺼내든 것이다. 그 기준을 넘은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보여준다. 움직임은 빠르고 판단은 정확하고 망설임이 없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매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의가 아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정해둔 선이다. 그래서 매너는 상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말한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더 빠르고 더 거칠고 더 크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결국 남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힘이 아니라 기준이다. 어디까지를 허용할 것인지, 어디서 멈출 것인지, 어떤 선을 넘지 않을 것인지, 그 기준이 그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매너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까지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를 정해둔 기준이다. 우리는 종종 무례함을 상황 탓으로 돌린다. 환경이 그래서, 상대가 먼저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준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그 사람의 수준이 된다. 강한 사람은 힘으로 증명하지 않는다. 기준으로 증명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진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선을 긋는가이다. 그리고 그 선이 그 사람을 만든다. 한 사람이 무대에 선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그는 완전히 받아들여진 사람이 아니었다. 다르고 튀고 이해되지 않는 존재였다. 그래서 그는 늘 증명해야 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날 그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다. 그저 마이크를 잡고 손을 들고 짧은 소리를 낸다.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그대로 따라한다. 그 순간 경계가 사라진다. 무대와 객석, 가수와 관객, 하나였던 것처럼 섞여버린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는 하나의 목소리가 된다. 그리고 노래한다. We are the champions. 나는 챔피언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챔피언이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다. 우리는 종종 혼자 증명하려고 한다. 혼자 올라가고, 혼자 인정받고, 혼자 성공하려고 한다. 하지만 진짜 순간은 혼자다 아니라 같은 감정을 누군가와 함께 느끼는 순간이다. 그래서 어떤 성공은 결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는 순간에 완성된다. 그날 그는 완벽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도 아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 확실해진 것이 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한다.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순간이 아니라 누군가와 같은 순간을 공유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그날의 무대는 공연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증명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완성될 수 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조용한 카페에 앉아 대화 중이다. 아버지는 화려했던 시절은 지나갔고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도, 명예도, 그리고 가족까지. 그는 알고 있다.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아들은 내색하진 않지만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아버지는 그 시선을 안다. 그래서 말한다. 크림통에 빠진 2마리의 생쥐 중에 어떤 쥐가 나냐고. 아들은 2번째라고 대답하며 그제야 그 시선을 거둔다. 이는 평소에 아버지가 자주 했던 이야기다. 2마리의 생쥐가 크림통에 빠졌다. 한 마리는 금방 포기한다.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가라앉는다. 그리고 죽는다. 다른 한 마리는 다르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도 계속 움직인다. 계속 발버둥 친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그 크림은 버터가 되고 그 위에 올라서서 살아남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자신은 2번째지라고. 그 말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다. 무너지고 있는 순간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지막 선언이다. 우리는 결과를 원한다. 빠져나가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 정답을 원한다. 그래서 방법이 보이지 않는 순간 금방 포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변화는 생각보다 느리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묻는다. 왜 나는 아직도 여기인가?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얼마나 버텼는가이다. 버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 순간 형태를 바꾼다. 크림이 버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던 변화가 갑자기 결과로 드러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남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사라진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버틴 시간이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누가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포기하지 않았느냐의 이야기이다. 한 아이가 있다. 이름은 라일리이다.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5가지 감정이 살고 있다. 기쁨, 슬픔, 분노, 까칠함, 그리고 소심함이다. 그 중에서도 기쁨, 조이는 항상 라일리를 웃게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존재가 있다. 빙봉이다. 라일리가 어렸을 때 만들어낸 상상 속 친구이다. 한때는 하루 종일 함께했던 존재이다. 달에 가겠다고 약속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던 존재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라일리는 그를 잊어간다. 그리고 지금 조이와 빙봉은 기억이 버려지는 장소, 깊은 기억 저장소 아래쪽에 떨어져 있다. 이곳은 한번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기 어려운 곳이다. 사라진 기억들이 쌓여있는 곳이다. 둘은 탈출하려 한다. 로켓을 타고 위로 올라가려 하지만 계속 실패한다. 점점 더 희망이 사라진다. 그리고 결국 깨닫는다. 둘 다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군가는 남아야 한다는 것을. 그 순간 빙봉은 선택한다. 조이를 위로 밀어 올리고 자신은 아래로 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 애를 달까지 데려가줘. 그 말에는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부탁이 없다. 돌아와 달라는 기대도 없다. 그저 자신이 함께했던 그 아이, 라일리가 앞으로도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그는 사라진다. 아주 조용하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우리는 성장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장에는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있다. 어떤 기억, 어떤 감정, 어떤 존재. 그리고 때로는 그 사라짐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우리는 붙잡고 싶어 한다. 잊고 싶지 않고, 잃고 싶지 않고, 그대로 두고 싶어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존재는 우리를 위해 조용히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이해한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된다. 경기가 끝난 직후 한 사람이 라커룸 안으로 들어온다. 스포츠 에이전트 제리 맥과이어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잘 나가는 에이전트가 아니다. 회사를 떠났고 고객을 잃었고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상태이다. 그에게 남은 건 단 한 명의 선수, 로드 티드웰이다. NF의 선수이다. 실력은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과소평가되는 선수이다. 문제는 그가 자신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찾아온다. 이 경기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로드가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도 없고 기회도 없고 다음도 없다. 하지만 경기가 끝났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로드는 여전히 말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고 결과는 부족하다. 그래서 제리는 참지 못한다. 라커룸 한가운데서 그를 붙잡고 말한다. Help me, help you. 나를 도와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설득이 아니다. 관계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 하나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도움을 원한다.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기회를 만들어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방식은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많은 관계가 시작은 되지만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도와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도움은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쪽이 끌어주고 다른 한쪽이 따라와야 완성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기회를 받아도 위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멈춘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준비 상태이다. 시간이 흐른다. 로드는 계속 뛴다. 그리고 조금씩 달라진다. 보여주려 하지 않고 증명하기 시작한다. 말이 아니라 플레이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경기에서 터진다. 강한 충돌에도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뛰고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 순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다. 더 이상 봐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결과는 따라온다. 계약이 만들어지고 돈이 따라오고 인정이 붙는다. 그때 알게 된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도와줄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기회가 없다고 말한다. 환경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운이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을 상태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같은 세상도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